근데 제가 영조하고 세종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입맛이 또 다 다르잖아요. 특별히 호화로운 이 만찬을 좋아했던 황제나 특별히 좀 소박했던 황제나 좀 입맛이 독특했던 황제나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 자세한 기록들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대표적인 경우는 역시 이제 서태후가 만주족 출신으로서 중국을 지배했던 청나라 왕조 때 만한 전석이라 그래서 만주족과 한족의 융합, 이 두 민족의 융합을 의미하는 의미로서 천하의 모든 식자재, 특히 뭐 만주족이 좋아하든 한족이 좋아하든 그거를 통합의 의미로서 수많은 식자재를 공급된 음식을 만들어서 연회를 베풀었다는 건데 이 만한전석 한번 차리려면 청나라 황실의 셰프들이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이 만한전석의 전통이 지금도 관광의 하나의 상품처럼 해서 가장 초호와 서태후가 즐겼던 음식으로 나오고 전에 우리가 역사를 보도해서 했던 것처럼 특히 그 곰발바닥 같은 이런 것들이 만한전석의 서태후가 굉장히 좋아했던 식재료로서 즐겨 먹었다라는 게 기록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우에 흥미로운 것은 공자 선생님도 개고기는 뭐 먹지 않는다 자기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그 많은 식자재가 있는데 황하유역의 화북인들의 경우에는 개고기는 즐겨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개고기를 즐겨 먹었던 문화의 아주 독특한 특징, 하나의 패턴은 장강유역의 쌀농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개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이것은 얘기에 나오는 12월령이라든가 여시춘추에 보게 되면은 7월, 8월경의 여름에 장강유역 사람들은 1년 이기작을 해요. 기후가 온화하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쌀농사를 한번 짓고 그 즈음에 한번 수확하고 두 번째 파종을 하는 그 막간에 여름 때 단백질이 필요하고 그런 농민들의 경우에는 게를 잡아서 먹었던 거예요. 그거를 복날이라 그랬어요. 진짜요? 네, 이 복날에 개견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 문화는 장강유역 사람들의 문화이고 화북 지역 사람들은 밭농사 지역이기 때문에 농경의 사이클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복날이라는 것은 남쪽의 쌀농사 문화권의 그 전통에 발현된 거고 이 문화가 쌀농사가 고대 양저 문화에서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파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남쪽 삼남 지방의 쌀농사 문화권에서는 복날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근데 황하유역 사람들에게는 복날의 개념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는 12월령에 나오는 복날 같은 개념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날은 우리가 24절기에 들어가지 않고 장강유역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전체가 다 복날을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복날 문화가 이 쌀농사 문화권과 같이 오고 심지어 쌀농사 문화권에 뿌리 깊었던 조선인들이 사할린 지역이라든가 중국의 동북지방에 가면 쌀농사를 짓게 되면 조선족들은 또 개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 뿌리 깊은 문화로. 초복, 중복, 말복이 이게 저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처음 더위, 중간 더위, 마무리 더위 해가지고 복이 전 덥다라는 뜻인가라고 아니 생각했어요. 전국 시대에 복날이라는 개념이 기록돼 있어요. 그때 개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충분히 쉬고 개고기를 먹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장강 문화지 화북 문화가 아닌 거죠. 개고기를 먹는 날이 복날이에요. 정말 아주 대놓고 그냥 딱이네요. 네, 최근에 이제 개에 관련된 개놈 연구에 의하면은 개를 식용으로 먹는 문화의 기원은 장강 하류의 양저가 문화가 쌀농사 문화권의 기원 지역이거든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복날 자체가 좀 우리나라한테 늦게 들어왔던 것 같은 게 아무리 고고학 발굴을 해봐도 개를 먹어놓은 적은 거의 안 나와요. 우리나라가. 개 무덤이 나오긴 나오는데 개뼈 같은 경우는 한 2000년쯤 전에 사천 늑도 가면은요 사람의 무덤이 있으면은 양 끝에 무덤을 지키는 정도의 의미로 개 무덤이 있고 폐총 같은 거 가면은 거기에 뼈 많이 나오거든. 동물뼈들 먹었던 거 주로 나오는 뼈들은 다 사슴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굳이 개를 먹을 필요가 없었던 게 사슴이 많아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또 역설적인 게요 그러면서 소를 도축하고 발굴하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제일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귀하니까. 아니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원래 퉁구스 계통, 소위 말하는 말가 계통 사람들이 아마 여기서 백정이라고 하는 직업으로 계속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오해하는 게 한반도가 전체가 다 쌀농사를 위해서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3분의 2가 산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게를 먹는 것과 수많은 것이 같이 섞여 있는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서 특히나 예. 쌀농사에 집중을 하면서 장강유역의 쌀농사 문화권에 이 문화가 약간 유입이 됐다라고 봐야겠네요. 그건 이제 우리 삼남 지방에 전파가 되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공자께서도 회를 즐겨 드셨다라고 어디서 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우리 춘추전국 기록에 보면 회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날생선을 먹는 문화가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고 정말 바로 잡은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어촌이라든가 민물에서도 그 어부들 있는 그 지역이지 당시의 유통으로 날생선을 공급해가지고 며칠을 걸려서 만약에 이것이 공급되려면 상하기 쉽기 때문에
때문에 어촌 부근에서만 먹지 일반적으로 잘 먹진 않아요. 지금은 유통이 잘 되잖아요. 지금은 그럼 그렇죠. 지금은 중국 분들도 회를 많이 먹어요? 이제 일본 회나 스시 같은 문화가 들어오면서 호텔이나 고급 식당에 먹으면서 먹지 중국 사람들은 날음식이나 날생선을 즐기진 않아요. 나름식에 대한 약간 거부감 같은 게 기본적으로 약간 있는 기본 아주 아, 약간 있어요. 미국도 제일 처음에 회라는 문화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기겁했다고 하던데 그런 것처럼 중국인들도 지금은 아직 회를 좋아하지 않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즐기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특이한 경우고 특히 이제 공자님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그때 회가 날 생선 회라기보다는 가자미 식혜 같은 회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저는 보고 싶거든요. 아 식혜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식혜는 그 달달한 거 말고 저기 왜 그 가자미 그래, 식혜 가자미 식혜. 그 회냉면에 넣어 먹는 거. 예 그런 식으로 아마 했던 걸 먹었던 것 같고 실제로 서해안의 그러한 젓갈류나 이러한 식혜류 같은 거는 한무제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한무제가 순행하다가 산동반도 쪽이죠. 그 서해안에 끼고 있는 바닷가 갔더니만은 거기 있었던 어부들이 다 도망갔다. 거기 도망가고 남은 자리에 항아리가 있어서 너무나 좋은 냄새가 있어서 그거를 먹어봤더니만은 너무 맛있다. 제 생각에는 뭐 조기나 뭐 황석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그 지역에 패총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문화는 발달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정말 요즘에 이렇게 다양한 차 문화가 커피, 음료수, 차 정말 많잖아요. 근데 중국은요 항상 일관되게 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차를 즐기고 물론 요즘에 이제 중국의 MZ 세대들인 젊은 사람들은 스타벅스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서 커피 문화를 즐기는 젊은이들도 있지만 여전히 중국 사람들은 차 문화를 굉장히 즐기죠. 복건 지역 혹은 사천 지역, 운남 지역 각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의 그런 차를 우려낸 거를 주로 즐기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의 화북 지역을 비롯해서 수질이 석회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절대 생수를 그냥 먹지는 않아요. 수질이 좋지도 않고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끓여서 되게 먹게 되는데 그냥 끓이게 되면 굉장히 물의 성질도 좋지 않고 그래서 거의 중세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차를 우려서 그러게 되면 그 물의 성분을 중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차를 마시면서 비타민도 공급하게 되면서 중국 사람들은 차를 마시고 그중에서도 화북 사람들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계속 상시 차를 먹으면서 수분을 보충하는 게 또 중요하죠. 근데 화북이 약간 중국의 중심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중국에도 물 맑은 데는 당연히 그 넓은 땅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중국에서 그럼요. 물 유명한 데는 어디예요? 물 좋은 데도 많죠. 그러니까 뭐 사천 지역 아까 말씀드린 데도 있고 계곡이 있고 그런 곳에서는 물이 자연스럽게 여과가 되면서 물이 굉장히 좋기 그럼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생물 막 마시고 예, 운남 지역 같은 경우도 그냥 운물 같은 거에서 그냥 복용도 해요, 사실은. 역시 나는 촉이 맞아요. 아니 저기 운남은 촉도 아니고 완전히 변두리기 때문에 맹획을 잡은 데 아닙니까? 제갈량이 정말 맹획을 칠종칠금하고 아마 중국 역사상 그 운남이라는 지역을 중국의 공식적 광역 행정 단위로 군을 설치하면서 중국 촉한의 영토로 들어가게 되면서 제갈량이 그 지역을 지명을 저 구름 너머 남쪽의 땅이라는 의미로 운남이라고 짓게 됐어요. 저는 이 운남이란 이 지명의 표현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지명을 제갈량이 지은 촉한 것으로. 때 거기를 운남군으로 설치하게 되면서 근데 거기 그 만두도 사실은 거기서 유래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제갈량이 이제 그 지역에 갔을 때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어떤 경우는 사람의 머리를 막 바치거나 인신공양하는 문화가 남아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를 모양을 본뜬 둥근 형태의 밀가루로 만들고 그때 제갈량이 만두를 발명했다는 그 설에 의하면 거긴 만두 속도 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그 빵 같은 만토가 뭐 아니라 사람의 약간 뇌 같은. 이거 약간 근데 사실 이게 그거는 뒤에 만들어진 말이라고 증명이 된 게 만두의 만토가 이제 많이 오랑캐 만자도 있어서 발음도 비슷 헷갈리기도 하고 또 이제 만두는 기본적으로 북방의 추운 데에서 나와밖에 안 먹고 더운 데서 만두를 못 먹어요. 왜냐면 거기 금방 상하기 때문에. 만두가 빨리 상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두는 절대 남방 음식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운남성 가면은 꼭 먹고 싶은 게 많은데 미시엔이라고 꼬차오 쌀국수 너무- 맛있죠. 예. 너무너무 맛있죠, 미시엔. 쌀농사 문화권의 대표적인 쌀국수가 운남에는 이제 미시엔이죠. 우리 오늘 왜 이렇게 먹방이에요? 중국을 아무래도 이제 갈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탐방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저희가 적응해야 되는 게 음식입니다. 음식 안 맞으면 여행 못 가요. 배고프면 다 맛있습니다. 저는 강 교수님이 맛있다라고 하는 건 안 믿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서 다 그거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 인간 따라가지 마라 먹을 때는. 그러면 이집트도 물 안 좋죠? 거기는 물 좋죠, 뭐 먹어? 이집트는. 아 그럼 거기 그냥 마셔요? 그렇죠. 이집트는 대체로 고대 이집트는 물을 많이 마셨고 맥주 마시죠, 맥주. 낡은 물 마셔요? 낡은 물 마시죠. 예. 선택 여지가 없지 않나요? 날강 이외에는. 예, 이게 낡은밖에. 왠지 나일강물을 마시기에는 별로 안 깨끗할 것 같은데. 근데 낡은물을 마셨죠. 왜냐면은 가장 유일한 식수원이고 또 유량 자체가 풍부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의 어떤 생활 용수로 사용을 했었고 또 나중에 이제 헤로도토스가 남긴 기원전 5세기의 기록을 보면 이집트인을 정의할 때 그냥 날강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인들은 다 나일강물을 마시며 살았다. 이건 석회질이 니번이 더럽고 깨끗하니 이런 게 없어. 이집트 사람이라면 그냥 나일강 물을 그렇죠. 먹어야 돼. 예. 아.